1993년 여름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한 범죄 조직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중심에는 김기환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청년이었으며 자신이 처한 가난한 현실을 부유한 자들의 착취 때문이라 믿었다. 그는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몇몇 청년들을 규합해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그 이름은 지존파. 그들은 자신들만의 강령을 세웠다. 돈 많은 놈들을 죽여서 그 돈을 빼앗자. 우리는 지존이다. 세상은 우리가 바꾼다. 이 단순하고 폭력적인 사상은 곧 실제 살인과 범죄로 이어졌다. 첫 범행은 1993년 7월이었다. 충남 논산 부근. 이들은 평범한 여성을 납치해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근처에 묻었다. 이들은 이 끔찍한 살인을 마치 실험처럼 여겼고 이 정도면 사람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며 웃었다.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다. 이후 지존파는 곧 조직원 내부에서 배신의 기미를 보인 한 남성 송봉우를 제거한다. 그는 단순히 조직을 탈퇴하고 싶어 했지만 김기환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집단 폭행을 가한 뒤 손발을 묶어 산 채로 야산에 묻었다. 조직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내부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고 점점 그들의 범죄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1994년으로 넘어오며 지존파의 범죄는 본격적인 강도 살인으로 확장된다. 이들은 서울 일대를 돌며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돈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타깃이 되었고 거리에서 납치된 후 끔찍한 고문과 살인을 당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1994년 9월 초 발생한 일이다. 성남시 분당에서 한 중산층 부부가 지존파에게 납치된다. 이들은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지존파의 은신처로 끌려갔다. 남편은 얼굴에 봉지를 씌우고 질식시켜 살해되었고 아내는 수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후 똑같이 살해됐다. 시신은 불태워졌고 일부는 소각로에서 처리됐다. 이들은 은신처의 지하에 작은 방을 마련해 감금실을 만들어두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갇힌 피해자는 매일 폭행당했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하 감금실 옆에는 소각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살해한 시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이 모든 작업이 마치 공정처럼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언론은 지존파의 본거지를 살인 공장이라 불렀다. 이들의 범죄가 끊기지 않던 어느 날 극적으로 한 명의 피해자가 탈출에 성공한다. 그 피해자는 성범죄 후 감금되어 있던 여성으로 틈을 타 도망쳐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허위 신고로 의심했지만 그녀가 제공한 상세한 진술과 장소 묘사 덕분에 곧 은신처를 급습하게 된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지하에서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감금실과 소각로, 끔찍한 도구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는 이곳이 사람이 만든 공간이 맞는가라는 경악이 기록되었다. 지존파의 본거지는 인간이 만든 지옥 그 자체였다. 체포된 김기환과 조직원들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를 바로잡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인 피해자 중에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을 빼앗고 차량을 갈아타고 신분증을 위조해가며 도피했지만 결국 거미줄처럼 퍼진 범죄 흔적을 피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시신이 매장된 장소, 불태운 흔적, 도구들 그리고 피해자의 물품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김기환을 포함한 주요 조직원 6명이 사형에 처해진다. 사형 집행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당시 법무부는 국민적 충격, 재범 방지를 위해 조기 집행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조직적 연쇄살인의 대표 사례가 되었고, 이후 유사한 폭력 조직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정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지존파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폭력과 사회의 병폐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분노는 무고한 생명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행동은 정의가 아닌 폭력이었고 반항이 아닌 학살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돈에 대한 증오, 계층에 대한 반감,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그들의 심리는 한국 사회에 큰 물음을 던졌다. 사회가 이들을 낳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사회를 탓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인가? 분명한 건 그 어떤 이념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지존파 사건은 그런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렬한 경고로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다시는 이런 집단이 생겨서도 안 되고 생길 수도 없는 시대이지만 또 다른 반사회 집단이 생겨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유했다는 이유, 부유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